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죠. 시장 대응이 어려운 분들, 기초 체력이 없어서 힘든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나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를 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잔소리를 해주실 오늘의 전문가님이십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전문가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은 어떤 강의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캔들하고 이평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원래 이게 지지, 저항, 이런 부분도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들보다 지금 시장에서 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오늘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잠깐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짚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샌가부터 악재거리로만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죠? 지수로만 보게 되면 2,900선대 초반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도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아마 이번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거예요. 이유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처음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까지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율까지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쇼티지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쇼티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피크 얘기까지 같이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헝다 이슈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부채 한도 부분들을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된 상황들이고, 중국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근데 내년에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이 원자재 가격, 이로 인해서 쇼티지, 그다음에 물가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적의 피크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채 상승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나왔던 것들을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작년에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대가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체감 자체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가 됐죠?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하면 하나씩 다 풀릴 거예요. 그게 뭐죠? 위드 코로나예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쇼티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순간 악재에서 호재로 서서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상당히 강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강했던 이유가 이제 부품 소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 쇼티지가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화가 될 것이다? 기대감이죠? 왜? 어떠한 기대감이 있죠? 말레이시아에서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생산을 좀 많이 합니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좀 많아요. 근데 가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80에서 9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품 수급이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생산을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위드 코로나죠. 또 하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을 정상화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니까 삼성 쪽의 공장이 7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는 계속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으나,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있어요. 금융장세가 있고요. 실적장세가 있죠. 역금융장세가 있고 역실적장세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디 구간인가요? 라고 투자자분들께 물어보면 역금융장세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이제 막 회수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그 돈 갖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들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 인하도 진행을 했었죠. 유동성이 풀면서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 금융장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체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체기가 되면 실적도 평범하게 되고 금리, 주가, 박스죠. 박스의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테이퍼링의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정책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 미국에 대한 이슈, 물가에 대한 압박, 쇼티지, 실적에 대한 피크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체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와 이슈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들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실적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 주가는 금리와 함께 움직여주면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어느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보거나 하게 되면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서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됐을 때 피해야 될 업종,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큰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들, 뭐 언택트에 대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쪽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을 제외한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시황의 얘기가 좀 나와요. 이번 달에 이제 줄줄이 다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증권사에서 2,800 깰 수 있다. 뭐 2,900 뺀다. 2,800 깬다.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자, 기술적 분석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요 구간에서 이 구간과 지금 가장 유사한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여기예요. 근데 요 구간과 2011년도의 구간과 2021년도의 구간인데 이때 2011년도는 유로존 위기가 좀 있었죠? 지금은 중국 헝다 이슈가 좀 있고요. 21년도는 부채한도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011년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들은 2011년도 때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2008년도에 이슈가 생기고 난 이후에 조정의 폭을 보게 되면 382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승폭의 38.2%의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7년간이라는 박스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1400대부터 시작을 해서 3300대까지 상승을 했으니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2600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한 방법이에요.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600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2600까지 빠진다.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한 배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여전히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리 때까지 빠진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PE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의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10배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감이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있어서 피크를 쳤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에요. 오늘 철강주 중에 포스코 강판이 실적 발표인데 서프라이즈 나왔죠? 포스코도
향후에 대한 전망, 올해보다는 내년치가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서 아이폰의 생산을 하는 부분들을 감산할 것이다라는 게 더해졌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알파가 됐던 거는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더 빠질까? 사실 전 모르겠어요. 얼만큼 빠져야 될지. 근데 지금 모든 종목군들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구간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투자를 할 건지 트레이딩을 할 건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사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는 거예요. 보유를 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손실 없이 매도를 하든가, 약간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가야 되겠죠?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연회 때 이것도 얘기했을 때가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영어 단어만 아시면 돼요. N하고요. 요거 두 가지만 아셔도 되거든요. 상승 N자형, 이 값은 박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 쭉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나서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상승 N자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 폭만큼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는 어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등락을. 근데 이 상단 자리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보통 이 폭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박스 구간에서는 요 폭만큼 상승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값, 상승 N자형은 이 상승폭의 조정을 받고 요 폭만큼 올라가니까 N자형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상승 N자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만 변칙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요. 저도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은데,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 복잡한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승이나 하락의 기본 마디 수치를 이용해서 매수나 매도를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마디에서 전고점이나 전저점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수급을 좀 파악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어떤 종목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 고점 자리대나 전 저점 자리대 보게 되면 요 전 고점 자리대를 넘어갔을 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매도가 나온다? 그럼 고점을 형성해주고 쌍봉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고, 저점 자리대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매도세가 나와버리게 되면 상승 N자형, 이렇게 상승 N자형이 아니라 하락 N자형으로도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권이나 전 고점권역에서는 수급을 체크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고요.
기본 마디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다음 그 후순위의 마디를 적용해서 파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이라고 얘기인데 쌍봉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데 이건 보면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1, 2, 3, 4, 5,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한 마디, 두 마디, 세 번째 마디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요 세 번째 마디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쌍봉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시세 흐름들이 마무리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에서는 가급적이면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고 목표치의 도달시에는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근데 그 마디를 넘어서면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오버슈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분들은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 섹터나 이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놓고서 좀 보게 된다면 LNF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좀 보게 된다면 대부분 요런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거나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수익이 제법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자리대에서는. 그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팔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를. 그럼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보게 되면 상승을 했을 때 요 마디를 보게 되면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서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이 자리대가 단기 매도 자리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 이 자리대를 목표치가 도달하거나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 자리대가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자리대를 보이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갭으로 넘어갔죠. 이걸 갖다 붙여보면 이 자리대가 매도 자리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대가. 그러면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매도가 나오죠.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저점을 또 깼어요. 그죠?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건 반대로 이렇게 하락 N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된다라면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후순위 마디고 상승이 시작된 요 자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야 저점을 기록했으니까 요 폭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폭만큼. 그러면 요 자리대가 약 2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대네요. 그러면 요 자리대는 이 자리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즉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라 들어갈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캠트로스 같은 기업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상승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게 되면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지를 해줬고 고점을 돌파했으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고 했죠. 이거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단기 매도 자리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나왔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전고점 자리대 넘었어요. 그럼 이 전마디, 요 상승마디죠. 요거를 놓고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후순위가 여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목표치는 요 자리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목표가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후순위 요 큰 마디죠. 요 큰 마디로 요걸 갖다 붙여 놓게 되면 요 마디는 약 요 자리대가 목표치예요. 그럼 오늘 며칠 전에 9월 말일에 찍었던 이 목표치는 이 중기 마디의 목표치를 찍은 상태고, 단기에 이 상승 마디 때도 목표치를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캠트로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작은 마디의 목표치가 1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17,000원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쌍봉을 받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17,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종가상.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게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는지 하락 N자형으로 밀리는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놓고서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갖고 종목군들로 좀 대입을 해서 보게 된다라면 아 이건 따라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아니면 짧게 봐야 되겠구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봉으로 놓고만 보고 있는데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을 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30분 봉을 봐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걸로 봐도 저점이 나왔어요. 올랐어요. 밀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넘어섰어. 이 폭만큼 갖다 붙이면 이게 단기 매도짜리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랐어. 빠졌어. 그리고 나서 이걸 넘어갔어. 그럼 이 폭만큼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긴 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박스로 움직였으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이 값으로 목표가가 도달했겠죠. 그러면 이 목표가가 이 상단 자리대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시세가 마무리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하락 N자형까지 보고 종목군들 좀 더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N자형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단기 거래에 좀 적합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봉을 보는지 주봉을 보는지 일봉을 보는지 분봉을 보는지 요렇게 했을 때는 수익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중장기 쪽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매매 스킬이고 수익 매매에 좀 적합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단기 상승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급의 파악을 해야 되고 비율을 좀 분석을 해요. 이거는 제가 활용하는 건 피보나치 조정대예요. 피보나치 조정대인데 38.2%, 50%, 61.8% 뭐 이런 피보나치 조정대인데 이 부분들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수 후에 정고점 권역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수급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하락마디죠. 하락마디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상승 N자형으로 했을 때의 반대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단기 반등 매매에 좋은 매매 스킬이에요. 지금 시장이 빠졌어요. 하락 N자형으로 빠졌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낙폭과대로 빠져 있어요. 시장은. 낙폭과대로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낙폭과대로 빠지게 된다면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낙폭 과대라는 게 매도에 대한 이 우위가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가 약간 개인들이 다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 같은 경우 신용형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죠. 거기에 있어서 언더슈팅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매매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한마디의 하락이 완성이 된 후에 되돌림은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원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을 기록했다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얼만큼 되돌림이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왔을 때에는 분할로 뭐 매도를 해야 된다,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도 보면 피보나치 조정대로 382 반등이니 혹은 50% 절반의 되돌림이니 61.8%의 되돌림이니 그 부분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바닥 다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준점이 조금씩 높아져요. 기준점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는 트레이더 분들이 있어요. 딱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절반의 미덕,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절반의 되돌림은 좀 충분히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까지 이 부분들까지 좀 봤으니까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낙폭과대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선물 지수를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원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제외해 볼게요. 이평선은 다 제외를 하고 그리고 보자고요. 가장 하락이 시작됐던 가장 최초의 지점 그게 8월 초에 나왔던 자리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깼어요. 그죠? 그럼 이 폭만큼 밀릴 거예요. 이 폭만큼 밀릴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자리대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이 반등이 나온 것도 얼추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지는 게 그냥 이치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의 지지라인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순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요 폭만큼 또 밀리겠죠. 이렇게. 그럼 요 자리대가 보게 되면 약 378포인트 언저리예요. 그러면 382포인트 자리대에서 378포인트, 379포인트 그 언저리가 하락 N자형의 마디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언더슈팅, 이 자리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게 일단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요 하락마디를 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게 되면 고점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하락마디도 일단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 자리대를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대는 약 한 390p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기 하락마디때 빠졌고 단기적 하락마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반등은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여기가 408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혹은 이 시작 하락 마디로 빠졌을 때 이 자리대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400포인트. 그러면 이 한 마디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이 400포인트니까 이 400포인트에서 하락 N자형으로 빠졌을 때 이 자리대가 408포인트거든요. 그러면 400에서 408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자고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요게 있단 말이에요. 하락을 했던 시발점이 여기에요. 여기죠? 빠졌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마디의 저가는 이 저점을 깨버렸으니까 이 폭만큼 빠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하락 마디는 대충 한 67,000원 언저리가 되겠네요. 여기 67,000원대. 그죠? 얼추 일단 다 밀렸어요. 요 하락 마디의 N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고점을 기록하고 이 윗꼬리는 별로 쳐주질 않는데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락 N자형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마디로 보게 되면 이 마디는 여기 7만 원대. 그러면 이 친구는 7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상당히 저항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구는 빨리 7만 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얼추 다 68,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저점을 깨고 뭐하고 해서 여기서 뭐 2%, 3%? 한 2% 이내? 그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의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랑 똑같이 상승을 했을 때 시발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이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이거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위로. 이렇게. 이 자리대가 1차 목표가, 2차는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올라갔고 조정을 받았으니 이거 갖다 붙이면 여기가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매물수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고점을 치고 나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고점을 치고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락 N자형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면 67,000원 언저리 때, 그 자리 때는 바닥권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진다? 반도체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래서 빠졌단 말이에요. 계속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도체에 대한 얘기, 가격 하락 나오고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죠. TSMC보다 더 빨리 생산을 합니다. 방식 자체도 틀려요. 공정 자체가 먼저 생산을 하고 한단 말이죠. DDR5 같은 경우도 내년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신상이 나왔는데 전에 있던 거는 가격이 떨어질만 하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LG전자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LG전자도. 그럼 얘도 보게 되면, 자, 얘도 이제 보일 거예요. 아, 이 저점 나왔구나. 고점 나왔고 밀렸어요. 이거 넘어가니까 요 폭만큼 올라가겠구나. 요 폭만큼 올라가니까
고점을 만들었구나. 밀리면 안 되겠구나. 이 자리대가 넘어가면 그 다음 순위가 이 밑에. 그럼 그 다음 순위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주가가 빠졌어요. 어쨌든 주가가 빠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 시발점이 여기니까 여긴데 여기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깼어요. 그러면 이 폭만큼이 한마디가 되는 거고 요 하락 N자형이 되는 거고 이 자리대가 약 한 12만 원대 초반이에요. 여기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이탈하게 되면 요 자리대 여기가 되겠죠. 시발점이니까 여기가 다시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보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는 약 한 12만 원. 여기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예고 19만 원대 자리대에서 상승을 했다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이 자리대도 여기 12만 원대 중반. 그러면 삼성전자도 다 빠졌어요. LG전자도 다 빠졌어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웬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진다? 언더슈팅이죠. 낙폭과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다음 주 다른 종목군도 한번 볼까요? 기아 같은 거. 기아가 강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는 이 저점 자리대를 안 깼단 말이에요. 만약에 깼으면 이거 열어놔야겠죠. 이렇게 깨는 거를 열어놔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안 빠졌어요. 그죠? 그린 안에 시발점 자리대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를 갖다 붙여보게 되면 여기니까 이 자리대. 이 자리대에 보면 하락의 한 마디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더 빠지더라도 반등은 나오고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를 돌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은 다 필요 없고 절반의 되돌림. 84,200원이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오늘 종가 84,200원. 일단 만약에 기아가 죽는다라고 한다라면 그럴 가능성 없겠지만 희박하지만 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등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왜? 하락의 반등은 절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된다라는 거.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똑같이 말씀드렸죠? 현대제철도 한번 볼까요? 업종군들도 봤으니까. 얘도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어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을 해줬고 밀렸어요. 이 고점 넘어갔어. 이 폭만큼 가게 되면 이 자리대 고점 자리대 나왔었고 이 자리대는 매수를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락을 했어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나왔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을 깼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만큼 빠지는 거는 알고 있을 거고 이 자리대가 여기 그리고 하나는 거의 박스죠. 이거는. 그럼 이 현대제철도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란 말이에요. 실적 겁나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포스코 강판이? 그리고 현대제철 당연히 좋겠죠. 그럼 얘도 이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 그 자리대는 약 53,000원.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죽어도 죽지 않겠냐.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을 했을 경우에 보통 그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가를 깨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세요라는 얘기 종목 상담을 할 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가를 깨면 리스크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게 그 폭만큼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보다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투매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손실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남았는지 좀 모르겠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자, 낙폭과대 요거는요, 이건 내일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세지표 RS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이 두 개를 활용해요. 두 개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스토캐스틱은 22하, 3또는 32하, 이렇게 RSI 같은 경우는 32하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면 될 거예요. 반등의 목표치는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1차가 11선이고 2차가 21선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기 또 나오죠.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목표치로 설정을 해서 한다.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빨리 한번 봅시다. 지표를 추가를 해요. RSI를 한번 해봅니다. RSI.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봐보세요. RSI가 침체권으로 들어갔죠. 그죠? 32하. 32하니까 침체권으로 들어갔고, 여기다 하나 더. 스토캐스틱을 보게 된다라면,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리대까지 빠졌죠. 자,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줄여봅시다.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 과거에 이러한 주가 흐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러나서 반등이 바로바로 나와줘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로 침체권역으로 좀 들어갔죠? 여기도 침체권에 들어갔고, 침체권에 들어갔고, 바닥 만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들어갔지만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왔죠? 침체권에 들어갔고 침체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너무 맹신했다가 더 애매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 NC소프트. 낙폭과대로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안 빠지죠. 더 빠지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장 반등 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는 또 저희 서경의 부장들 함께하는 시간 준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서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